일본 드라마는 한국에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 솔직히 이제 우리 일본 배우들도 점점 세계에 뒤처지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일본 유명 배우의 소신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위기를 폭로한 발언에 자국 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과거 비슷한 발언을 던졌다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문매를 맞고 게시물을 삭제해야 했던 다른 일본 톱배우의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의 독주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에 이어 얼마 전 공개된 기생수 더 그레이까지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석권해버리며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게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는 역대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3채까지 단번에 끌어내린 결과라 더욱 이례적이었는데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작품들은 헐리우드 작품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붙어서 압승을 해버린 사례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국내 시청자들조차 큰 기대를 품지 않았던 기생수 더 그레이가 3채의 독주를 막아내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작품이라는 타이틀만 달면 OTT 1위를 차지해버리는 상황에 지금 전 세계 콘텐츠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한 유명 배우가 내놓은 소신 발언이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타자 SNS상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월 31일 누군가 투 나카이라는 일본 방송에 출연한 한 배우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솔직히 이제 우리 일본 배우들도 점점 세계에 뒤처지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껴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느끼고 있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국내만을 위해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외에 예를 들면 이웃인 한국과 벌써 20년 정도 차이가 벌어졌다는 위기감이 들었어. 한국은 20년 전부터 해외 작품 제작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라며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한계점과 함께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변태가면 내 이야기,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배우 스즈키 료헤이였는데요. 그는 영화 외에도 일본 드라마에도 자주 출연하며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죠. 이런 톱배우가 밝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실태에 일본 내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과는 돈 쓰는 방법부터 다르니까 일본도 드라마나 영화에 큰돈을 주고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해. 우선 한국 영화가 대단한 건 실화 바탕이 많다는 것과 소재가 풍부한 것도 있어. 최근 모가디슈, 킹메이커 등 일본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류의 영화들이 화제였지. 20년이나 늦었다고? 애니메이션은 잘 나가고 있고 영화도 고질라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저도 늘 생각해왔어요. 엔터테인먼트는 한국보다 20년은 늦었고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끝난다고요. 적어도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에서 첫 에미상을 수상한 건 사실이니까 이 사실이 있는 한 무슨 말을 해도 억지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스즈키 료헤이 씨의 말대로 일본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런 망언을 한국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 뿐이니까 어쩔 수 없지 등등 스즈키 료헤이의 발언에 동감하는 반응과 그렇지 못한 반응으로 설전이 펼쳐지고 있었죠. 특히 과거에도 오징어 게임을 극찬하며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도 슬슬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숱한 질타와 함께 게시물을 삭제해야 했던 일본 유명 배우 카쿠 켄토의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번 발언 역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과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콘텐츠 강국으로 위세를 떨치던 데에서 오늘날 그 자리를 한국에 빼앗겨 심각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런 발언은 일본인들의 자격지심을 제대로 건드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댓글 중에는 한국은 엔터테인먼트가 국책으로 힘을 받게 된 덕분에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반응 역시 적지 않았는데요. 일본이 항상 우리 한류를 헐뜯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주장이 바로 이 국책이죠. 즉 국가가 나서서 대중문화를 진두지휘한 덕분에 오늘날의 콘텐츠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요지인데요. 그러나 정작 일본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나섰음에도 대참패를 맛본 바 있기에 악착같이 한류를 국책이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나름의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더욱 벌어진 격차로 인해
일본은 자국 내 방송뿐만 아니라 콘텐츠 컨퍼런스에서까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몇 달 전 열린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본의 유명 드라마 작가 노기 아키코는 일본 드라마는 한국과 중국 드라마에 뒤처져 있다며 한국 드라마를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 작가가 한국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를 지필한 작가였기에 당시 그의 발언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한편 최근 눈물의 여왕에 이어 기생수 더 그레이까지 일본 내에서 승승장구하자 일본 언론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 드라마의 넷플릭스 일강은 언제까지 계속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현상을 집중적으로 짚었는데요. 기사는 넷플릭스의 존재감이 단번에 높아진 것은 코로나 사태에 돌입한 2020년일 것이다. 자숙 생활을 강요당한 후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또한 이태원 클라스도 오랫동안 시청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며 그 후에 오징어 게임은 세계 90개국에서 시청 랭킹 1위를 획득하는 등 넷플릭스 최대 히트작이 됐다고 한국 콘텐츠의 부흥을 세세히 짚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김수현 주연의 눈물의 여왕이 일본 시청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드디어 오징어 게임의 시즌2도 방송된다. 다시 히트작이 될지 기대된다며 한국 콘텐츠에 식을 줄 모르는 열기를 조명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비단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흥행을 기록 중인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으나 이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따라 배워야 한다고 자아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사실 일본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문화 강국으로 위세를 떨치며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음악, 예능, 애니메이션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한국과 이토록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일본 내에 산재한 여러 치명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된 것은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인데요. 일본은 지금도 방송국에서 제작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 때문에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예산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세계 수준의 영상으로 드라마를 찍어내고 있죠. 그 결과 일본에서는 최근 뻔한 소재, 식상한 이야기로 점철된 드라마들만 주구장창 찍어내며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인 작품을 배출하며 어마어마한 콘텐츠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도 인기 만화를 적당히 개편해온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드라마 제작자들 대부분은 더 이상 순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나와 있는 만화를 전부 드라마로 만드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그 결과 어지간한 만화는 이미 모두 드라마로 만들어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수준이 낮은 만화까지도 모두 소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수준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수치로 2021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125억 달러로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콘텐츠 강국의 면모를 뽐내던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일 정도로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고 푹 빠진 모습인데요. 이제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까지도 모방하려 하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콘텐츠 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